다시 또 이제 그 템플턴 쪽에 다시 돌아가서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역사 얘기했는데 그래서 반복된다. 이제 반복이 된다. 뭐가 그래서 반복이 된다? 아니면 이번에 다른다. 이렇게 이제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나 뭐 비슷한 형태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번은 뭔가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느냐 그 뭐 또 역사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이번엔 다르냐 그 이미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크게 폭락이 나온 적이 이렇게 세 번이 있었다는 거죠. 90년대 초 그러니까 90년대 초하고 2000년대 초하고 이 세계 시장을 놓고면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2020년도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폭락이 나오기 전에 항상 그 새로운 기술이 먼저 나왔었다니 새로운 기술이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때 대공황에 의해서 주가 폭락이 나왔는데 그때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었냐면 자동차 이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거기 플러스 지금 팬데믹 얘기하는 그런 어떤 스페인 독감 그래서 신기술 플러스 스페인 독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기술에 의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낙관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는 폭락으로 연결이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폭등하는 기간, 이게 폭등하는 기간이 있고 폭락하는 기간. 보면 폭등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하는 기간, 그러니까 요게 한 2년, 요거 2년. 그래서 폭락하는 기간 2년. 이렇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폭등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폭락하는 기간이 2년 정도 했다. 그래서 이게 다우지수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드는 거고, 우리 시장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에 그때는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때 IMF 이후에 그 2000년대 초에 그때는 어떤 신기술이 있으냐면 그때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그 닷컴 뭐 단넷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 이름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근데 2000년대 초에는 팬데믹은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막 이제 아무튼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극단적인 막 이렇게 낙관론으로 막 팽배를 했었는데 그 시장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때에 막 코스닥이 제가 얘기한 코스닥이 3천을 갔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나라 코스닥 그래서 이때 유명한 얘기가 이때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막 인터넷 관련된 주식을 막 엄청나게 살 때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 주식을 한 주도 안 샀다. 그래서 왜 안 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다. 저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응?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안 산다. 그래서 남들은 다 사는데 워런 버핏만 그때 안 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워런 버핏 보고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결국 그 닷컴 버블이 나왔다니 이거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폭락으로 갔다. 이게 결국 이제 워런 버핏의 안목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때도 이게 폭등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렸고 이렇게 폭락하는데 한 2년 이렇게 걸렸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2020년도 이 3월이죠. 그때도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 나온 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팬데믹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2020년도 3월달, 4월달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낙관적으로 갔다. 그 시장이 제가 늘 얘기했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래서 이때도 이제 버블이 오고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겹쳐져 가지고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다. 이건 이제 세계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아무튼 2년 올라가는데 한 2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3,300을 갔다가 제가 얘기하는 지금 2,100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럼 요 기간이 지금 얼마 걸렸냐면 이게 지금 1년 한 뭐 4개월, 5개월, 4에서 5개월 정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한 1분기, 내년 2023년도 한 1분기까지 가면은 거의 2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냐, 아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 결국 반복이다. 그러니까 앞에 패턴을 보면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템플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한 1년 반 걸쳐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1차 폭락하고 그 다음에 2차 폭락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는 중인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가지고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제 이건 제가 저기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한국 시장도 지금까지는 이게 커플 연동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연동이 될 거냐, 그게 문제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번에는 다를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르지 않다. 결국은 반복된다. 반복된다. 이게 중요해요.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위기에서 기회로 갔다가 위기로 왔다가 그 다음에 위기에서 다시 기회로 갔다가 위기로 왔다. 이것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투자자들은 잘 기억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버블 투자라는 것은 투자는 반드시 이 버블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면 투자는 버블에서 끝난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개인들이 이게 공무주 보시면 그 1, 2년 전에 이 공무주가 한참 막 아무튼 몇 종목이 그때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때 그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 아무튼 그 공무주들이 특히 이제 그 카카오 관련된 공무주들이 그때 아무튼 몇 종목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버블 상태에 있었는데, 또 그런 거 개인들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아무튼 엄청난 손실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블하고 이게 공무주 이게 어떤 세트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큰 거, 이렇게 버블 상태에 있는 거, 이게 버블이라는 게 제가 얘기한 이미 이렇게 2배, 3배 오르면, 이 2배, 3배 오르면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2배, 3배 오르면 이게 버블이라는 거죠. 버블. 근데 공무주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주도 이게 개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공무주 따라갔다가 망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공무주도 왜 이게 버블이냐면 공무 자체를
비싸게 한다는 게 비싸게. 적당한 가격으로 하는 게 비싼 가격으로 비싸게 하기 때문에 공무를 받는 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뭐 상한가 하나 가면 뭐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뭐 좋아할 일이에요, 그게. 그 뭐 상한가 하나가 뭐라고, 그게. 자, 그래서 공무주가 한참 막 난리를 피울 때는 막 뭐 상 따온다고 그 해가지고 그 공무주 받으려고 막 그 자금이 막 엄청 몰렸잖아요. 1, 2년 전에. 그때 뭐 몇 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벌었던 거 결국 공무주에서 벌었던 거 공무주에서 다 토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단기로 끝나는 거예요. 개인들 흥분시켜 놓고 그래서 개인들 자금 그리 확 몰아가지고 그 한두 개, 두세 개 성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자금을 그쪽에서 싹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일어난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냐? 결국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이게 탐욕 때문에 버블이 일어난다는 얘기, 탐욕 때문에. 이미 이렇게 두세 배가 올랐는데, 응? 이 두 배, 세 배가 이미 올라서 이미 버블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또 두세 배를 간다. 여기서 두세 배를 간다. 이미 버블 상태에 와 있는데, 여기서 두세 배를 간다. 이게. 여기 버블 상태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두세 배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탐욕이다니, 탐욕. 탐욕.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게 이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닥권 사면, 지금 이런 바닥권 사면 제가 늘 얘기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이게 버블은 아니죠. 이게 버블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미는 이 버블 상태에 있을 때가 재밌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 막 파닥파닥하고 막 상한가도 가고 막 파닥파닥 하니까 이때 버블 상태에 있을 때 이미 두세 배 올라가가지고 버블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재밌죠. 이때가 어떻게 오늘 샀는데 내일 막 상가 가고 막 이러니까 응? 계속 그럴 줄 알고 이때가 재밌어 이때. 근데 이때가 재밌으려면 이때 재미없을 때 사가지고 이때 재미없을 때 매수를 해서 재미없을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길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런 분들이 여기 버블 상태에 갔을 때 이런 분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사신 분들이야 그냥 손절익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손절익절 걸고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응? 한번 벌고 한 번 손실 나고 한 번 벌고 한 번 손실 나고 반반 그죠. 반절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들이 반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런 것이죠. 그럼 누구만 재밌냐? 여기 바닥권에 사가지고 재미없는 시간대를 길게 보내신 분들이 여기 가서 그분들 여기 가서 여유 있게 팔면 되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응? 자, 그래서 투자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점이다.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게 탐욕이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로서 이게 굉장히 단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주식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다. 자주.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탐욕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공무주의 이 내부자들이다. 이 내부자들. 내부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 임원들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임원들, 임직원들 보시면 그 내부자들이 탐욕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내부자들이 아닌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그냥 막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회사 내용에 아무튼 내용들을 뭐 일부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지. 특히 상한가 나오면 막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막 금방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상장시킨, 그죠? 그게 공무주. 그래서 젊은 중역들, 젊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인데, 그래서 버블이 있기 직전, 여기 1990년과 2000년,
그때 이게 공모시장, 그죠? 이게 1, 2년 전에 우리 시장에서도 공모시장에서 난리 부렸었잖아요. 응? 그래서 젊은 중역들이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한다니, 매도. 그래서 거금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몇 억 벌었네, 몇십억 벌었네, 몇백억 벌었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 상한가나 벌고서 막 엄청 벌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기업 내부에 있는 이 중역들, 여기 중역들은, 그 중요한, 그죠? 직책에 있는 중역들은 막 수십억, 수백,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막 수십억, 아니면 막 수백억, 이렇게 버는 거죠, 수백억. 그래서 이게, 그죠? 여기 젊은 중역들이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그죠? 그 공무주를 팔아가지고.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러면 이 탐욕의 피해자가 결국은 누가 되냐? 탐욕의 피해자가 누구냐? 결국은 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공무주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 공무주가 좋았던 때도 있죠. 2, 30년 전에. 그때는 진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응? 근데 시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냥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쭉 이게 중견기업들, 이게 상장된 중견기업들하고 중견기업의 이 회장이나 대표, 회장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견기업의 회장이나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작전을 하는 이 세력들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이 주식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10배도 올리고 막 20배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이게 작전 세력은 당연히 돈을 버는 거고, 여기 회사를 차렸던 여기 회장 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 주식에 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여기 사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죠. 여기 사가지고 이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이렇게 탐욕 부리는 이런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국 피해를 최대한 보는 것은 그 개인들이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주가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이 절정했다는 게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그럼 여기가 버블이 최대가 됐다는 거예요. 버블이 최대가 돼 있고, 버블이라는 것은 반드시 터진다. 반드시 터진다는 얘기죠. 그 버블이 터지면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은 누가 보고 피해는 누가 보냐.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들이나 그 내부자들, 그렇잖아요. 그 경영자나 내부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처분한다. 그래서 빨리 처분해서 수익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자들은 새로운 경제, 아까 신기술 얘기했잖아요. 신기술. 그 신기술이 나오면 그때 신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경제가 갖춰주는 엄청난 기회를 악용한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법이 있고 다 이렇게 단속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죠.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사 들어가고 뭐 아무튼 가서 무슨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 그때는 이미 개인들은 다 피해를 본 상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내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과정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들은 이 공무주 받거나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자들인 거죠. 내부자들. 근데 이제 내부자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6개월 동안 이 주식을,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뭐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톡 옵션. 그 직원들한테 주식 주는 거.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뭐 게임즈 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쪽에 지금 임직원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보면. 응? 그래서 이 매각 제한 기간,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은 팔면 안 된다, 이런 기간에 이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렇잖아요. 내부자들은 이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아까 6개월 기간이 끝나면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 매도. 그 매도를 하려면은 올려놓고 팔아야지. 올려놓고 매도를 하려면 올려놓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그런 얘기죠. 매도하게 되면 그 매도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그래서 당시 기술주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날마다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이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4배 올라가고 올라가라.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최대한 올라라. 그러면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템플턴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꼭대기 근처, 아무튼 이 고점 근처 갔을 때 나는 공매도를 치겠다. 공매도를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있는 주식을 거의 다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술주의 가격이, 분기라는 것은 결국 기술주가 쭉 올라가던 가격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이게 계속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간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올라가도 이렇게 상승의 한계가 있다니, 상승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럼 여기가 고점이 되는 것이죠, 고점. 그래서 고점이 반드시 만들어진다, 고점이 반드시 만들어진다. 이것을 템플턴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템플턴이 이걸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 올라갈 때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템플턴은 이제 이 어디를 노리냐면 이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를 노리는 거죠. 템플턴이 노리는 것은 여기. 그래서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이걸 사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수익을 낸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올 때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낸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사가지고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한 거예요.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한 게 아니라 내려가는 쪽으로. 상승에 베팅한, 개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상승에 베팅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제가 그랬다는 것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면 이걸 사가지고 이만큼 싸다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이쪽 상승에 베팅하는데, 템플턴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내려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어디에다 베팅하냐?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에 베팅한다. 여기서 사가지고 하락에 베팅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매도죠. 공매도. 그게 공매도. 외국인들이 잘하는 공매도. 그러니까 보면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템플턴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주식장에 돈을 번 분들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거죠.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 이게 마이너스 80% 이상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게 상승할 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상승할 때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는 여기 내려가는 쪽에 베팅해 가지고 또 여기서 엄청나게 수익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공매도잖아요. 공매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떨어질 때 수익 내고. 이게 올라갈 때는 여기 바닥권에 사서 여기서 몇 배 올라가는 요거에 의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또 내려올 때는 이 내려오는 거에 베팅을 내 가지고 또 여기서 돈 엄청나게 벌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하는 것 그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보세요. 이 템플턴이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 템플턴한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그런 경험치와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지금 난리가 난 이 카카오뱅크, 그 2000년대 기술주, 이게 보면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죠. 보면 패턴이 똑같다. 똑같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하고 제가 지금 카카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하고 이 카카오뱅크하고 네,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하고 이 카카오 요 종목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갔으면 이렇게 막 제가 얘기했던 요렇게 해서 여기 그 2019년 20년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2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3배, 4배? 한 3배, 4배면 이게 한 6, 7만 원. 이 6, 7만 원만 가도 이게 3배, 4배잖아요. 2만 원에서 그렇잖아요. 4만 원이면 2배고, 6만 원이면 3배고, 이게 8만 원이면 4배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게 한 배, 2배, 3배, 이렇게 3배에서 한 4배 정도, 요렇게 가놓고, 이게 좀 조정을 받아서 시간을 끈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또 이제 이렇게 끌다가 여기서 이렇게 몇 년을 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배든 두 배든 세 배든 이런 흐름으로 갔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건데 이게 정상인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종목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그 셀트리온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세요. 10년, 20년 이렇게 놓보면 다 이런 구조로 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하고 이 가격 조정을 이렇게 몇 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갔어야 그렇게 했어야 이게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이게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나 아니면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회사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이게 탄탄하게 이렇게 그룹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가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요거. 이것을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 요것을 이제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이 물적 분할을 너무 급하게 했다, 급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카카오가 좀 약간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하긴 하는데, 너무 막 공격적으로 이것을 막 아무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 공모를 해서 이렇게 몇 년 후에 있을 이렇게 성장의 이것을 앞으로 확 당긴 거예요. 이것을 확 당겨 가지고
이렇게 몇 년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될 요것을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그냥 여기서 가버렸다. 여기서 이렇게 몇 년 후에 가 있었을 것을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막 7배, 8배 이렇게 가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이렇게 한 후유증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가 잘했는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 보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카카오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카카오가 금방 막 몇 배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돈을 확 흡수를 한 거죠. 카카오 요 그룹 쪽으로 그 시장에 이게 있잖아요.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을 시장의 이 시가총액에 그래서 카카오 그룹이 거의 막 100조까지 됐었잖아요. 100조까지 이게. 제가 얘기하는 카카오만 얘기했을 때는 제가 2만 원대 카카오 했더니 이게 한 10조 정도 근처에서 제가 얘기한 건데 그냥 2, 3년 만에 이게 그냥 10배가 됐잖아요. 10배가 시가총액 10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카카오 그룹 쪽으로 카카오 뱅크, 게임즈, 뭐 카카오 페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의 시가총액을 이쪽 카카오 그룹으로 확 흡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흡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무튼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계셔라. 보시면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아무튼 좀 급하게 한 것이 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하고 이 템플턴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턴이 유사하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2021년도니까 지금부터 얼마 안 전 얘기잖아요. 1년 전 얘기인가요? 그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는 얘기 어떻게. 그러고 나서 자, 이 보면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고점 근처에 가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임원진. 이게 언론에 나왔던 얘기예요. 전자신문에 임원진이 스톡옵션을 팔았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2022년 올해 초에 그랬다는 거, 올해 초에 2022년도 올해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그 반토막 난 카카오뱅크 또 다음 주에 100만 주가 더 임직원들 판다는 얘기죠.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돼 있어서 매도해라. 증권사마다 다 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좀 막 임직원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였냐는 얘기죠. 지금 이보다도 더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때가 어디였냐? 여기라는 게 여기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쯤 있을 때 아까 지금 막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 이때쯤 나왔다. 이때. 그러니까 개인들도 만약에 이렇게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샀었으면 제가 얘기한 이런 데서 만약에 고점 근처 산 거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를 했었으면 제가 얘기한 그 얘기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으면 여기서 익절할 기회는 잘 없는 거고 그 매수를 했었으면 결국 뭘 했어야 된다는 얘기냐 여기서 보면 결국은 여기서 이게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손절을 했었어야 되고 템플턴 같았으면 이게 템플턴이나 외국인들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왔는 외국인들 같으면 바로 요 시기에서 뭘 한다? 결국 공매도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그러면 공매도를 들어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도 안 하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마이너스 9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버블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요 근처가 이게 공모하고 나서
여기 공무, 그러니까 제가 공무주가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완전히 버블이었다는 얘기죠. 버블. 여기가 아까 잔 얘기 임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그렇잖아요. 그 임직원들은 막 그 아무튼 몇 억에서 몇십억 이렇게 챙겼지 않겠어요? 응? 그 개인들만 이제 그거 산 개인들만 이제 계좌가 완전히 막 깡통 수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지만 템플턴 같으면 여기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수익을 냈을 거란 얘기죠. 이게. 어. 지금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템플턴은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미리 얘기했는데, 그럼 내부자들이 매도를 할 때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낸다. 그 어떤 방법으로? 그게 공매도라는 거죠. 공매도. 그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도 이렇게 잘 알고서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 주식시장이 이게 현금 인출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우량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량주 가지고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게 우량주 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아까 카카오뱅크처럼 개인들을 우량주 가지고 망하는 개인들이 많고 결국 계좌가 막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가 있는 개인들이 많은데 이 템플턴이나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 가지고 양방향으로 다 돈을 번다니. 양방향으로 아까 했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몇 배 벌고 우량주 개인들이 좋아하는 우량주 가지고 아무튼 이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막 두 배에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한 세 배, 네 배.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수익을 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게는 두 배, 세 배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상승을 이용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또 여기서 공매도 쳐가지고 수익을 내고 응? 여기 내려오지. 자기들이 팔고 공매도 차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우량주 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매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한 다음에 바로 이거 공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공매도 여기 아까 했잖아요. 타이밍 매도를 하고 나서 공매도를 들어가죠. 공매도 이게 매도하고 공매도는 달라요. 매도를 하고 나서 공매도를 들어가서 또 여기서 또 엄청나게 수익을 낸다. 수익을 여기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어떤 우량주를 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떨어질 때 수익 나고 이렇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돈 못 벌고 떨어질 때 엄청나게 손실 나고 이게 개인들이죠. 우량주 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템플턴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성공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매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 우량주를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 우량주가 좋게 나오고 그 우량주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내부자들 임직원들이 팔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은 앞으로는 한 주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주도. 원래 이게 고점 근처에서 사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가면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지금 그 카카오 그룹들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막 엄청나게 붙어 있는 것이죠. 예전 셀트리온도 그랬어요. 셀트리온도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10만 원에서 이렇게 그 30만, 40만 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몇 년간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셀트리온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뭐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이 셀트리온이 막 그럴 때 공매도들이 엄청 들어와 있었는 게 그럴 때는 그 주가가 몇 배씩 못 가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매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또 다른 세력들이 도와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또 어떤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특히 신규 상장한 이게 공무주죠. 아까 제가 그잖아요.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 다 공무주 아니었어요. 이게
신규 상장한 그 기업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것을 템플턴 같은 경우에 예상을 했다.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냥 수십 번 봤기 때문에 딱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래서 탐욕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의 탐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기 11일 전쯤 기술주를 공매도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전략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죠. 언제쯤 꼭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기 한 11일쯤. 이게 이제 템플턴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기술주. 그러니까 공모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이왕이면 2배보다는 3배. 3배보다는 4배. 이렇게 많이 오른, 그렇잖아요. 개인들은 많이 오른 걸 좋아하는데, 템플턴도 많이 오른 걸 좋아해요. 그 많이 오른 것을 이렇게 쫓아가서 사가지고 상승할 때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이게 대량으로 매도할 만큼 그런 이유가 되면, 그때,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데 이게 한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슷해요. 아까 바닥권에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바닥권에서 할 때도. 한 종목인 게 아니라 종목을 84종목을 찾았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죠? 한 2200개 있지만 미국은 종목 수가 막 몇만 개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84개 찾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84종목을 찾아가지고 220만 달러. 그죠? 이게 이제 한국 돈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공매도를 한 종목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공매도도 이게 템플턴 같은 공매도도 이게 포트폴리오로 한다는 게 포트폴리오.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공매도를 한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포트폴리오로 한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공매도 84종목을 했다 서 84종목이 다 100% 성공하냐? 그거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84종목 중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실패하는 종목도 몇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실패하는 종목도 몇 개는 몇 종목은 나올 수가 있는. 그렇지만 이것은 실패한다고 해도 결국 나머지 종목에서 성공해서 이게 실패한 것을 메꾸고 그 남는 수익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손실 난 거, 이게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적고, 투자는 그래요. 항상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다. 그죠?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손실난 종목의 손실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게 나머지 성공한 종목들의 수익은 크다. 그것은 이제 종목 가지고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 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공매도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84종목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해서 공매도를 쳤다. 그래서 수익을 얼만큼 냈냐?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것이죠. 엄청난 수익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을 이렇게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하락에 베팅을 해서, 그것도 이제 내부자들이 팔 때, 그래서 그때 공매도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이렇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아직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좀 마음대로 이렇게 공매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이제 공매도를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좀 제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이 템플턴처럼 공매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템플턴이 했던 이런 방법들이 이 개인들한테도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지금도 뭐 대주 공매도라는 게 무슨 게 대주 같은 게 있어요.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게 개인들도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템플턴 관련해서 템플턴이 이제 성공하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템플턴처럼 경험도 많고 아무튼 이게 아무튼 노하우도 많고 이런 분들도 한 종목으로 올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아무튼 100종목 가까운 종목을 가지고 이게 상승에 베팅할 때도 그렇고 이게 공매도에 베팅할 때도 이렇게 거의 100종목 가까운 이런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이렇게 농론하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ETF 얘기했지만 ETF에도 이렇게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ETF에서 인버스를 이렇게 잘 활용할 줄 알면 결국 시장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ETF에서 인버스를 제가 들여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만약에 우량주 이렇게 중심으로 종목했었으면 저희도 이제 인버스를 이렇게 이제 몇 번은 해볼 몇 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해볼 기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별주 가지고 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인버스를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준비하시라는 게 다음에 이제 고점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는 좀 인버스를 좀 활용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서는 해칭 차원에서 해칭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준비를 하시라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 ETF 관련해서 그 교육 받으시고 그걸 좀 본인들 사용하고 있는 그 증권사 거기에 등록을 하셔라. 그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승장에서 상승장에 맞게 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야 된다면 또 레버리지도 저희가 활용해야 되고 또 시장이 고점권에 가서 또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지금처럼요.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를 좀 이렇게 인버스로 막 100%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인버스로 또 일부 들어가서 이렇게 해칭을 하면 계좌가 그만큼 방어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점권에 가면 좀 그런 것도 제가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준비를 좀 해놓으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